여러분, 혹시 요즘 변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김할머니는 20년 동안 매일 서너 번씩 설사로 고생하셨어요. 병원도 수십 번 가보시고 온갖 약도 다 써봤지만 소용없었죠. 그런데 단 한 가지만 바꾸셨더니 일주일 만에 20년 고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뭘 바꾸셨을까요? 그것도 아주 의외의 음식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멀쩡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설사나 묽은 변이 잦아지고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난다면 단순히 나이 탓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숨겨진 진실을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놀랄 만한 통계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시니어 만성 설사 환자들을 조사해 본 결과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약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식이 변화, 그리고 기저질환 순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 가장 놀라운 건 바로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들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외의 원인은 바로 생야채입니다. 김할머니가 바꾸신 게 바로 이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상추, 배추, 각종 샐러드를 드셨거든요. 채소가 몸에 좋다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김할머니처럼 야채는 무조건 몸에 좋고 장에도 좋다고 생각해서 무름변이나 설사를 하면 생야채를 더 많이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생야채의 많은 불용성 섬유질이 나이든 장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도리어 어르신들의 묽은 변을 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생야채 섭취를 줄였더니 상당수가 증상 호전을 보였다고 발표됐어요. 김할머니도 평소 드시던 생야채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찐 브로콜리, 당근, 호박 같은 익힌 채소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20년간 고생하던 설사가 일주일 만에 눈에 띄게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생야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나이가 들면서 장이 예민해지면 조리된 채소가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밀가루 음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빵이나 라면, 국수를 드신 다음 날 유독 배가 불편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밀 소비량이 지난 20년간 꾸준히 늘어나면서 라면, 빵, 국수 같은 음식이 식단에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입맛 없을 때 대충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인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밀 안에 들어있는 글루텐 성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글루텐 알레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설사나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서울의 한 내과에서 만성 설사 환자 100명을 조사해 봤더니 이 중 30%가 밀가루 음식 섭취를 줄인 후 증상이 개선됐다고 해요. 세 번째는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건데요. 예전에는 우유 한 컵 마셔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우유만 마시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젖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괜찮던 우유, 요거트, 치즈가 이제는 설사나 복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실제로 65세 이상 시니어 중 70% 이상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뼈에 좋다고 챙겨 드시지만 도리어 만성 설사나 묽은 변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바로 약물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니어 분들은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중 일부 약물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는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은 복용하시는 분들 중 20%에서 30%가
설사 부작용을 경험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세요. 항생제도 장내 좋은 균까지 죽여서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일부 혈압약에 들어있는 이뇨제도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약 때문에 설사할 리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참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당뇨병, 갑상선 질환, 췌장이나 담낭 문제 같은 기저질환도 만성 설사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신진대사가 빨라져서 설사가 자주 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생야채는 줄이고 대신 찐 채소나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한 고구마, 귀리, 바나나 같은 음식으로 바꿔보세요. 김할머니처럼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밀가루 음식을 2주 정도 끊어보시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확실한 변화가 있다면 평소 섭취량을 줄이시는 게 좋겠어요. 세 번째로 우유 대신 두유나 아몬드 우유를 드시거나 유당이 제거된 락토프리 제품을 선택해 보세요. 네 번째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복용 중인 약물이 설사의 원인이 아닌지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약을 갑자기 끊으면 안 되고요. 의사와 상담해서 다른 대체 약물이 있는지, 용량 조절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특히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메트포르민 때문에 설사가 나는 건 아닌지, 다른 당뇨약으로 바꿀 수는 없는지 주치의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할아버지는 10년간 만성 설사로 고생하셨는데요. 알고 보니 고혈압약에 들어있는 이뇨제 성분 때문이었어요. 의사와 상담 후 약을 바꾸시고 나서 설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10년을 고생했는데 약 하나 바꾸니까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설사가 2주 이상 지속되거나 혈변, 심한 복통, 체중 감소가 동반되면 반드시 전문 진료를 받으셔야 해요. 때로는 대장암이나 염증성 장질환 같은 심각한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설사로 인한 탈수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보다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도 약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설사할 때 무작정 굶으시면 안 돼요. 오히려 장 회복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해요. 흰죽이나 바나나 같은 부드러운 음식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해요. 다만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이온 음료보다는 미지근한 보리차나 숭늉이 더 좋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항생제 때문에 설사가 났다면 특히 유산균 보충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20년을 고생하신 김할머니도 일주일 만에 좋아지셨고 10년을 고생하신 박할아버지도 약 하나 바꾸고 완전히 해결되셨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만성 설사는 나이 탓이 아니라 분명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만 찾아서 해결하면 충분히 개선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생야채를 익힌 채소로 바꾸고 밀가루 음식을 줄여보고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서도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혹시 주변에 이런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경험담도 언제든 나눠주세요. 다음에는 더 실용적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별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